세상에는 수수께끼 같은 문서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 100년 넘게 전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와 암호학자,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동원되었음에도 단 한 줄도 해독되지 않은 책이 존재한다. 이 책은 보이니치 원서이다. 실존하지 않는 식물과 해독 불가능한 문자, 그리고 기이한 여성의 그림과 정체불명의 천문 도식이 가득 담겨 있다. 그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는 문자는 지금껏 그 누구도 읽지 못했다. 이 책은 무언가를 말하려 한 기록일까? 아니면 애초에 아무 의미도 없는 장난이었을까? 보이니치 원서를 둘러싼 추측은 끝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가설이 쌓여도 진실은 단 하나다. 이 책은 존재하며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른다. 당시 희귀 고서를 수집하던 인물인 빌프리드 보이니처가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 근처의 예수의 수도원에서 수십 권의 고문서를 구입하는 도중 이 책을 발견한다. 책의 정체가 너무나도 기이했기 때문에 이후 학계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다. 책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서 보이니치 원서라고 불리게 되었다. 현재 지금 보이니치 원서는 미국 예일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보이니치 원서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15세기 초 유럽에서 만들어진 문서이다. 이 책에 쓰인 문자는 굉장히 흥미롭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틴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며 그리스어나 고대 유럽 문자와도 전혀 닮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암호체일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아직까지 정확히 증명된 바는 없다. 내용은 처음부터 어딘가 낯설다. 그림과 글은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고 구성 자체는 질서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은 무엇도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책은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학, 천문학, 생물학, 약학, 처방요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지막 섹션까지. 글은 흐름을 갖추고 그림은 설명하려는 듯 정돈되어 있지만 무엇 하나 명확하게 읽히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있는 듯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은 기묘하다. 즉 정교하고 체계적이지만 불분명하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모순이 바로 보이니치 원서를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책으로 만들고 있다. 보이니치 원서를 둘러싼 가설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언급되는 해석은 이 책이 중세 유럽의 비밀 조직이나 지식인 집단이 남긴 암호화된 문서라는 주장이다. 카발라나 템플 기사단 같은 단체들이 연금술이나 의학 등과 같은 지식을 비밀리에 보존하기 위해 특수한 문자 체계를 고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책의 구조와 내용이 외부인을 배제한 채 내부만을 위한 지식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힘을 얻는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책이 연금술사들의 치료용이나 처방전 혹은 비밀서라는 주장이다. 기이한 식물과 여성의 목욕 장면 그리고 해부학적 그림들은 불로장생이나 생식력 강화, 몸의 정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유체 속에 떠있는 여성의 이미지는 생명의 순환을 상징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식물 도해들 때문에 이 가설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보다 과감한 가설로는 이 책이 외계 문명에서 비롯된 문서라는 주장이 있다. 문자 체계가 지구상의 어떤 언어와도 유사하지 않고 식물의 구조도 현실 생물과 완전히 다르며 전체 문서가 지구적 사고방식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외계 생명체 혹은 외계 언어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특히 UFO 연구단체나 외계 지적 생명체 관련 커뮤니티에서 자주 인용된다. 일부 정보기관 출신 인물들은 이 문서를 첩보기관의 암호 지침서로 해석한다. 이 문서가 고대 또는 근대 정보망 사이에서 통신용 암호로 사용된 자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보이니치 문자의 패턴이 현대 암호 알고리즘과 유사하다는 해석도 있다. 회의론자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아무 의미도 없는 지적 장난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세의 지식인들이 정교한 필체와 사파를 이용해 해독 불가능한 허구의 문서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연금술사들이 귀족이나 왕족을 상대로 신비한 책이라는 명분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문서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 극단적인 가설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 책을 탐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치 독일은 초자연적 힘과 불사의 기술에 집착했고 보이니치 원서도 그 탐색 대상 중 하나였다는 주장이다. 당시 독일 정보기관은 이 책을 해독해 군사적 우위나 생명 연장의 기술을 얻으려 했으며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가설 중 하나는 이 책의 제작자 자체가 보이니치 본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는 희귀고서 전문가이자 문서 복원 및 위조 기술에도 능했던 인물로 1912년 이 책을 혼자 발견했다는 점과
그 이전의 소장 기록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자작극이라는 의심도 피할 수 없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뒤 고문서처럼 위장하여 세상에 내놓았을 수도 있다. 결국 보이니치 원서에 대한 모든 가설은 입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책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지금도 없다. 이 문서는 해독되지 않아서 미스터리한 것이 아니라 해독할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책으로 남게 되었다. 보이니치 원서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접근 중 하나는 이 책이 단순한 무작위 나열이 아니라 자연 언어의 규칙을 따르는 암호화된 텍스트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언어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보이니치 원서의 단어 분포는 실제 언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인 자주 쓰이는 단어는 많이 등장하고 드물게 쓰이는 단어는 적게 등장한다고 한다. 이러한 규칙성은 라틴어나 고트어와 같은 실제 언어를 기반으로 만든 암호 텍스트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문장의 길이와 단어의 반복 구조에서도 일정한 문법적 형식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접근은 이 문서가 속기체나 개인화된 인공 언어로 쓰였을 가능성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사들이 부호체를 이용해 종교 문서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라틴어나 고대 독일어 등을 변형한 독자적인 기호 체계가 사용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이니치 원서의 문장은 실제 언어와 유사한 규칙을 따르지만 동시에 어느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암호가 아닌 의도된 속기 혹은 고립된 언어 실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책을 중세 유럽의 의학서 혹은 여성 건강 관련 민간요법서로 해석한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약조와 욕조 속 여성 그리고 병 모양의 도에는 생리 주기, 출산, 해독과 같은 주제들과 관련된 상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세 의학 문서들이 종종 은유와 상징에 의존했고 그 표현 방식이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난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이니치 원서 역시 실용적 의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해석이 어려운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영역에서는 이 책을 정신질환자가 창작한 결과물로 보기도 한다. 자폐 스펙트럼이나 분열형 사고를 가진 개인이 내면의 세계를 시각화한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이니치 원서에 반복되는 단어, 기이한 기호 배열, 비현실적인 식물도에는 강박적이거나 환상적인 창작의 흔적으로 읽히기도 한다. 의미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체계를 기록하려는 충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해석 시도도 있었다. 캐나다의 어느 대학 연구팀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 책의 언어 패턴을 분석했고 그 결과 히브리어와 통계적으로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AI는 이 텍스트가 히브리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장이 어떤 뜻을 갖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즉 글의 겉모습은 분석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보이니치 원서는 지금까지 언어학, 암호학, 심리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학문적 도구를 총동원해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단지 해독되지 않아서 미스터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독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하다는 점에서 현대 과학조차 침묵하게 만드는 마지막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보이니치 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채 예일대학교 한 켠에 조용히 보관되어 있다. 수많은 학자와 기술이 투입되었지만 이 책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다.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고 정교하게 구성한 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왜 이토록 알 수 없게 만들어졌는지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이 언젠가 해독될지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책은 말이 없고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이 책은 수많은 질문을 남긴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